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 하루아침에 막혀버리면 어떨까요? 주민들이 20년 넘게 사용하고 있는 통행로에 땅 주인이 재산권을 행사하면서 벌어진 일인데요. 뾰족한 해법이 없어 답답한 상황입니다. 24일 열린 은평구 의회 구정질문에서 사유지 통행권 제한 갈등이 화두에 올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손성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은평구 가련동의 한 주택가. 아파트와 빌라로 들어가는 길목에 철제 울타리가 박혀 있습니다. 땅 주인이 자신의 땅을 통행로로 사용하지 말라며 울타리를 설치한 겁니다. 자유롭게 다니던 길이 막히자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합니다. 이 아파트 진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아무 탈 없이 그렇게 쓰게 하다가 느닷없이 그냥 이거를 펜스로 설치하고 그래서 저희도 당황하고. 갈등이 생긴 길은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고 있지만 지적도에는 없는 이른바 현황도로입니다. 비법정 도로 등으로 표현합니다. 땅 주인이 이곳에 울타리를 친 건 지난해 11월입니다. 은평구에 땅 사용료를 요구하면서부터입니다. 문제는 이런 곳이 한두 곳이 아니고 법적으로는 사유지여서 지자체가 중재에 나서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은평구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최근 2년 동안 서울, 인천 등 5개 지역에서 발생한 사실상 도로 관련 민원은 900건에 달합니다. 구정질문에 나선 의원들은 사유지 통행 제한 갈등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지자체가 사실상 도로에 해당하는 땅을 매입하는 방법이 있지만 주민 불편을 담보로 지자체 보상을 악용하는 선례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현황 도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은평구청이 약 60평에 이르는 부지를 평당 4천만 원에 구매하라는 민원이었습니다. 이는 공시지가 11배에 이르는 큰 보상 금액입니다. 사유지라는 이유로 시설물을 설치하고 과도한 보상금을 요구하면 구청장님께서는 매입을 진행하시겠습니까? 금전적인 보상을 제외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을까요? 은평구는 마땅한 방법이 없는 실정이라며 갈등 해결에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땅을 사들일 계획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사유지 현황도로를 매수한다는 것은 법적 근거도 지금 없을 뿐만 아니라 재정적 한계가 있어 사실상 불가한 실정입니다. 지금 사유지 현황도로 관리상 재산권과 통행권과의 마찰 문제라던가 사유지 도로의 정비, 또 관리상의 어려움, 또 부당 이득 반환 청구에 대한 민원, 또 소송 발생 문제, 토지 매수 등 해결해야 될 과제들은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구 의회는 해당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현황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건축법상의 도로란 시민위원회를 거쳐 자치단체장이 고시하는 현행도로를 말합니다. 울주군에서는 각 해시별로 현황을 파악하고 실태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 2월 오랜 기간에 걸쳐 주민들이 사용했던 101곳의 마을 통행로가 건축법상의 도로로 지정됐습니다. 쉽게 말해 땅 주인이 일방적으로 주민들의 통행을 막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막은 것입니다. 사실상의 도로를 둘러싼 갈등은 땅 주인과 지자체, 이웃 간의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상황. 구의회는 사실상 도로의 통행 제한 행위가 주민 불편을 야기할 뿐 아니라 소방차 진입 방해 등 주민 안전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지자체의 현명한 해법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양천구가 지향산에 장애인과 유모차 등 보행약자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숲길을 완성했습니다. 양천구는 최근 무장애 숲길 3단계 공사를 통해 350m의 나무 바닷길을 완성했는데요. 이에 따라 기존 910m의 숲길과 연결해 1.26km의 순환형 숲길 조성을 마무리했습니다. 특히 해당 숲길은 폭 2m 이상, 경사도 8% 미만의 무장애 산책로로 보행 약자들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은평구가 취약계층 청소년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독서 프로그램은 취약계층 청소년의 읽기 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데요. 은평구 내 공공도서관 8곳과 학교 관계자가 함께 교육 대상자 특성과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진행합니다. 주요 프로그램은 그림책 부가트, 책으로 만나는 나 등입니다. 외교부가 에이펙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결정한 가운데 인천시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심지어 시민단체까지 나서 불복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송효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종복 인천시장이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인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를 두고 외교부가 경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2015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 도시 결정은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 잘못된 결정, 나쁜 결정입니다. 저는 외교부의 잘못된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유 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경주 개최 결정에 대해 경주가 공모지침을 위반했다며 반발했습니다. 경주시가 당초 화백 컨벤션 센터에서 정상회의와 강요회의를 열겠다는 신청서 내용과 달리 회의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과 울산, 대구로 분산 배치하는 입장을 바꿔 사실상 공모지침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특히 공모기준의 모든 항목에서 압도적 우위에 있는 인천을 두고 다른 도시를 개최지로 결정한 것은 상식적이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외교부는 공모지침을 위반하면서까지 결정한 것에 대해서 해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져야 할 것입니다. 저 또한 외교부의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 선정 과정의 잘못된 점을 정확하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 시민사회도 함께 동참하는 분위기입니다. 인천 YMCA는 보도자료를 내고 우선 경주시로 결정한 외교부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들은 인천의 글로벌 허브로서의 위치와 국제적 행사의 성공적 개최 경험, 경제적 파급 효과와 지역 주민의 준비성과 기대, 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지역 균형 발전의 중요성 등 6가지 이유를 들며 재심사를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천 YMCA와 인천사랑운동 시민협의회 등은 오는 25일과 26일 중 외교부 인근에서 외교부의 에이펙 개최 도시 결정 규탄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인천시는 이달 말까지 최종 발표가 남아있는 만큼 외교부에 재논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경주시의 공모지침 위반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외교부가 인천시의 의견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LOTV 뉴스 송유차입니다. 1기 신도시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25일 일제히 선도지구 공모를 시작합니다. 신도시별 공모 지침에는 구체적인 선도지구 평가 기준과 특별 정비 예정구역, 주민동의서 진구 절차 등이 포함되는데요. 지자체는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선도지구 공모 신청서를 접수한 뒤 평가와 국토부 협의를 거쳐 11월까지 선도지구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오는 27일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국토부와 지자체 간 협의체도 발족합니다. 기본계획 수립 상황에 맞춰 노후계획도시 정비도 선도지구 선정 절차를 신속하게 준비한다는 방침입니다. 인천시의 대중교통 할인 지원 정책인 인천 아이패스 가입자 수가 1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인천 아이패스 가입자 수는 지난 21일 기준 15만 5,893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연령대별로는 20대가 36.5%인 5만 6,997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30대가 26.2%인 4만 903명, 40대가 15.4%인 2만 4,040명, 50대는 13.3%인 2만 888명입니다. 60대는 9,708명, 19세는 3,357명이었습니다. 시는 현재 인천 아이패스 가입 대상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19세 이상으로 한정된 점을 고려해 내년 하반기부터 6세에서 18세 어린이와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금융 취약계층 소상공인들을 위해 희망드림 특례 보증 지원 정책을 시행합니다. 대상은 신용등급 6등급 이하 또는 간이과세자를 포함한 금융소외자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정 등이며 100억 원 규모인데요.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1년 거치, 4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입니다. 기존 3년간 1.5%였던 2차 보전을 올해부터는 1년 차에는 2%, 2, 3년 차에는 1.5%로 변경했고 보증 수수료는 연 0.5%로 적용합니다.
다만 최근 3개월 이내 보증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 등 보증 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나 인천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이 추진하는 학생 인권 교권 통합 조례안이 상임위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오는 27일까지 열리는 제375회 정례회에서 가장 큰 논쟁 대상이 됐던 경기도교육청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이 조례안은 기존 학생인권 조례와 교권 보호 관련 조례를 통합해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의 권리와 책임을 명시했습니다. 안건 상정이 보류된 까닭은 더불어민주당이 부정적 의견을 보유 중인 가운데 여야 동수로 표결에서 부결될 경우 6개월 동안 같은 조례안 상정이 불가능해집니다. 교육위원회는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외에 이번 회기에 제출된 나머지 15개 조례안도 모두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경기 지역에서 발생한 재난 복구 지원에 참여하다 상해를 입은 군 장병에게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군 장병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도는 지난달 16일 경기도의회와 함께 경기도 재난복구 지원 군장병 안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는데요. 상해보험 가입 대상은 경기 지역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현역 병사, 장교, 준사관, 부사관, 군 간부 후보생입니다. 가입 인원은 3,200명, 보험 기간은 1년입니다.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의 동원 중 사망, 재해 등 피해 발생에 대해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보험금 청구는 군 장병이 직접 경기도 재난복구 지원 군장병 상해보험 전용 콜센터로 접수하면 됩니다. 인천시는 오는 28일 인천 테크노파크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뿌리기업 채용박람회를 공동 개최합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채용박람회에서는 1:1 현장 면접과 취업 특강 등의 취업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인천의 우수 뿌리기업 15개사가 참여하며 생산과 사무, 물류 등 다양한 직무에 관해 채용할 계획입니다. 이력서를 지참한 구직자들은 현장 면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와 인천 테크노파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인천 지역 공공심야약국이 31곳으로 늘어납니다. 인천시는 심야 시간과 공휴일에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처음 3곳이었던 약국은 올해 31곳으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365일 운영 약국은 13곳으로, 유일제 운영은 18곳으로 늘어납니다. 시는 또 올해부터 공공심야약국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시간당 3만 원에서 3만 5천 원으로 올렸습니다. 시는 추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내년에도 보조금 상향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공공심야약국 운영 현황은 인천시나 120 미추홀 콜센터 군구보건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아파트 분리수거장과 에어컨 실외기에서 화재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소방본부는 재활용 분리수거장을 지하에 설치할 경우 화재 연소 확대 우려가 적은 곳에 마련하고 화재 감시를 위한 CCTV와 소화기 등을 반드시 설치할 것을 당부했는데요. 또 에어컨 실외기는 습기와 먼지, 외부열에 노출돼 화재 위험성이 높아 정기적인 내부 청소와 전선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에어컨 실외기 보수를 위해 용접기를 사용할 경우 소화기를 비치하고 초기 대응을 위해 관계인이 참여한 뒤 작업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